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 흔히 디지털 지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지구,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세계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사는 공간이 현실이니까 가상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특히 환경 문제가 이거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그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슬픈 상속. 이 슬픈 상속이 뭐냐 하면은 기후 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되다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엄청 더 많은 극단적 기후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뭐 폭염이 내려치고 막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실제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것도 같지만 사실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하면 자기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에 막 시달리면서 잠을 들었는데 아침이 돼서 딱 깨봤더니 밖에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게임 속 상황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실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슬픈 상속을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한 10번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아마 이 단어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올해 신문에서 많이 다뤄지긴 했지만 이 단어 한번 짚어보면 대략 이런 뜻이죠. 인간이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지구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휴대폰에 깔아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넓은 관점으로는 다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대, 상상하는 데까지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굉장히 극심한 환경 문제, 우리가 풀기 어려워하는 환경 문제도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일부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사실 환경 문제는 약간 좀 진지하고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메타버스는 약간 좀 재미, 가볍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둘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고 가볍고 약간 신기한 걸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 탄소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계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지금의 지구,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몇 개의 키워드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2배가 증가한다. 4분의 1을 차지한다. 2050년까지 3배가 증가한다.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걸까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 같은데 일단 이겁니다. 1970년대부터 4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는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비중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동입니다. 다양한 교통수단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교통수단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운송수단의 대부분이 사실은 화석 연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바로 운송수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미래에는 그럼 이동이나 운송수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50년대까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의 양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40배, 4분의 1, 이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에 열린 아주
특별한 졸업식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속 공간은 여러분 메타버스 플랫폼에 세워진 미국 UC 버클리 대학입니다. 블록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블로클리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 버클리 대학 학생들이 여기 블로클리 안에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캠퍼스에 모여서 졸업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직접 주동이 돼서 만들어온 메타버스 속 캠퍼스에 모여가지고 함께 졸업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만 모인 게 아니라 총장님도 캐릭터로 나와서 연설도 하시고 수료증 같은 것도 졸업장도 주고 이런 식으로 현실과 같은 졸업식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대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하고 맞먹는 숫자죠. 바로 가수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가수분들, 아티스트분들이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메타버스에서 공간을 만들고 팬들이 찾아와서 수천만 명과 만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3억 5천만 명 정도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지난해 9월, 10월 우리나라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작년에 동일한 플랫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8월 달에는 또 아리아나 그랑데가 공연했는데 저도 봤는데 너무 즐겁고 멋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한 공간에 모인 듯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게임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게임은 현실의 문제,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과 약간은 거리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메타버스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졸업식 같은 것들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곳에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는 여러분 재택근무, 원격 근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요. 전체 사무실을 아예 없앴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집이나 중간 오피스에 있으면서 가상 공간에 있는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교통체증에서 벗어나서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럼 최근에 공개된 어떤 기업의 메타버스 속 가상 사무실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현재 시도가 되고 있는 건데 VR 고글을 끼고 입장을 하면 동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하려고 하니까 랩탑 같은 것도 있어야지, 컴퓨터. 입력을 하면 자료도 뜨고요. 내가 사용하는 슬라이드도 띄울 수가 있고 거기에 판서도 가능하고요. 동료하고 만나갖고 실제 물리적으로 느낌이 나진 않지만 가까운 데 가서 손을 흔들거나 악수하는 것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메타버스에서 다양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메타버스로 출근했을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늘상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죠. 저도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고 버리게 되는 물건인데 바로 마스크입니다. 매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이 무려 1290억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또 이제 그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의 주 원료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땅 속에 보통 묻는데 분해되는데 대략 4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로 출근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상대방 얼굴도 더 잘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스크 안 쓰면서 환경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사실 물론 아직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어렵고요. 당분간은 또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스크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마스크에 보면 이렇게 끈이 있고 코 부분 클립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걸 아예 없애버린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리얼 마스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끈과 코 부분 클립이 없으니까 착용하는 데에도 좀 편하고요. 또한 이걸 재활용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스크 필터의 겉과 속이 중간까지 단일한 같은 소재로 만들어서 100% 재활용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분리배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스크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죠.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생산 기업이 직접 이렇게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스크를 담으면 수거해 가는 거예요. 또 수거해 간 마스크를 직접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열로 가공을 하게 돼서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다양한 물질들, 유해 물질 다 소멸시키는 거고요. 또 귀의 끈이나 이제 클립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원료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단일 필터이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신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새 제품을 만들 때부터 버려진 이유까지 책임을 다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무언가 제품을 만들 때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먼저 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도 좀 마찬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 신기하지만 현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먼저 화면을 보시고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엄청난 숫자가 버려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1년에 대략 1000억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3분의 1, 330억 개가 버려집니다. 주로 땅에 매립되거나 태워진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330억 개, 뭘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 옷, 꼭 필요한 거죠, 이거. 자,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33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 지 1년 이내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의 두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산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소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대략 20% 가까운 물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벌의 셔츠, 저도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거 한 벌 만들기 위해서 대략 물이 2,700리터 정도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요. 성인 한 명이 대략 한 2.5년 동안 마시는 식수하고 맞먹는 정말 대단히 큰 분량이죠. 또한 이런 패션 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도 배출되는데 전 세계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의 10% 정도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기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새 옷을 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쇼핑하지 않고 원래 있던 옷들만 계속 입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옷을 또 안 사고 원래 있던 거 계속 입고 좀 뭔가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문제를 메타버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재미난 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흔히 SNS에서 많이 보이는 게시물이죠. 예, 멋있게 옷을 딱 입고 뭔가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이 기존에 제가 입는 이런 옷과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 화학 물질 이런 거 탄소 발자국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진 친환경, 약간 미래형 디지털 패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매하는 거냐 하면요, 되게 특이한 방식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TVN에 와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마음에 들지만 그러면 이 회사에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제가 쫙 찍어서 보내면 지금 저분들이 입는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제 사진이 집으로 택배가 아니라 이메일로 전송돼서 오는 겁니다. 되게 독특하죠, 여러분? 네. 우크라이나의 한 스타트업이 더 이상 땅에 묻는 옷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멋진 취지로 만든 기업, 그런 서비스입니다. 생소하시죠, 여러분? 드레스, 이런 디지털 옷 생소한데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보내고 제가 그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여러분 가까운 곳,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쓰는 메타버스 안에도 디지털 의류는 일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디지털 의류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국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이 입는 옷, 그런 걸 디자인하셔가지고 월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은 이런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디지털 패션이 굉장히 먼 나라의 이야기나 먼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디지털 패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 유명한 브랜드들도 많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 옷이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디지털 아이템을 메타버스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격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실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보통 몇백 원, 몇천 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아바타로 저렇게 옷 입고 하는 거 재미는 있는데 저걸 내가 산다라고 해서 또는 아까 어떤 회사처럼 내 사진이 다른 옷을 입는 그런 걸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내가 현실의 패션, 현실의 옷 소비량, 경감 줄어들이는데 도움이 될까? 똑같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환경을 위한 디지털 소비는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분명히 큰 영향,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는 물질을 직접 구매해서 소유하는 대신에 디지털 경험을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내가 메타버스에서 경험을 소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족감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재미난 실험을 갖고 와봤는데요. BBC 다큐에서 만들어진 블루 플래닛 2를 가상현실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푸른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도 있고요. 거북이 만나가지고 거북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을 탐험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현실에 있는 수족관을 방문해서 거북이를 본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 만족감이 비슷할까? 그 부분을 실험했던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단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족관을 보여준 거예요, 가상현실로. 아이들이 신나서 막 봤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본 겁니다. 너 혹시 수족관에 가서 이렇게 바다 거북이 또는 고래 본 적 있니?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갔어? 예전에 엄마 아빠랑 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의 결과는 잘 기억해요. 내가 푸른 바다에서 거북이를 만났고 고래를 만났지. 근데 이 기억의 원천, 어디서 봤는지, 이게 내가 VR로 봤는지 아니면 정말 버스 타고 가서 수족관에 가서 봤는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실제 동물원을 갔건 그렇지 않고 우린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좀 슬펐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수족관과 동물원이 있는데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잘 못 갔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방치되거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동물한테도 당연히 생명체로서 권리가 있는데 그들의 권리가 정말
크게 침해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블루 플래닛 2 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탐닉하는 것들을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탐닉하는 것들을 줄일 수 없다 치더라도 이 탐닉의 방향이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로 살짝 방향을 틀어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메타버스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수로 살펴보는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실제 주요 산업이 이런 디지털화, 메타버스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지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봤더니 2030년까지 이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대략 현재보다 15% 정도는 감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이런 디지털화, 메타버스화를 통해서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메타버스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도 또 간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가장 그렇게 메타버스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지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OTT 서비스, 게임, SNS 그런 것들이 다 지구상의 어딘가에 서버, 컴퓨터 커다란 데 들어가 있는데 그걸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유럽의 한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은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기를 식혀야 되겠죠. 이 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5,000세대의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향후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외국의 기업 또는 거창한 큰 회사 이야기만 해가지고 내가 껴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지구를 지키는 거, 메타버스를 지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메타버스에 있는 제 연구실을 잠깐 한번 같이 놀러 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남자 있죠? 분답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저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예, 아바타명 레슬리. 현실의 저보다 똑같이 생겼죠? 아바타는 원래 저보다 멋있게 만드는 게 특징이죠. 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1층부터 보게 되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1층에 인포 데스크, 2층에 제가 좋아하는 빈백 푹 누를 수 있고 3층 가면 서재 이렇게 꾸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씩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구 과제 있을 때 거기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책을 가급적 디지털로만 봅니다. 디지털 서재.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종이책을 볼 일이 있긴 하죠.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종이책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최대 20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권이 넘어갈 때가 있죠.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그거를 저희 대학교 학생들 사용하는 카페 또는 에타 이런 데 올려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밌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걸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실제 갖고 있는 제 물리적 공간, 저희 학교에 있는 제 실제 연구실의 모습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찍은 제 연구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말 단촐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와보시면 이사 어제 오셨어요? 이래요, 저한테. 근데 제가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 연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죠, 별로. 예, 끊임없이 메타버스에서 많은 거를 하고 현실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실의 공간을 채우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 포인트예요.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강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에 동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또 지구가 없이 메타버스도 없습니다. 자, 메타버스 굉장히 멋있고 환상적인 공간 같지만 메타버스는 현실이 가진 불가능한 부분들을 확장하고 채우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에게 해로운 일들을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체하거나 채워볼 수 있을까? 또 반면에 우리가 진짜 지구에서 꼭 지켜낼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두 개의 지구, 현실의 지구와 메타버스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하면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구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